자, 전기회로부터 봅시다. 이제 전기회로는 간단하게 뭘 사용해서? 기호를 사용을 해서 보통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데, 보면은 건전지의 기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긴 쪽이 뭐예요? 플러스야. 그 다음에 짧고 뚱뚱한 게 마이너스예요. 극으로 치면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연결이 되겠어? 전지를 직렬 연결을 해준 거죠. 그렇죠? 이게 직렬 연결이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전지의 병렬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은 이렇게 찌글찌글찌글 저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이게 보통 니크롬선을 표현을 한 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딱 누가 봐도 전구처럼 생겼지? 그지? 이건 전구고, 그 다음에 얘는 스위치, 이렇게 해당이 돼요. 간혹 저항이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가변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 값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저항, 이런 뜻이에요. 가변 저항. 이렇게 해서 회로를 나타내 주는데, 자, 저항을 이제 직렬로 연결해 주는 거랑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 주는 거랑 두 개를 보면, 일단 봐봐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이 저항 값을 이렇게 이 뒤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나가는 게 저항의 직렬 연결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저항 값을 예를 들어서 R1이라고 하면 R2, R3, R4 이런 식으로 쭉 붙여나가는 건데, 그럼 봐봐라. 저항을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뒤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또 앞에 또 하나를 또 붙이는 거예요. 세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항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니? 점점? 어떻게 되겠어? 봐봐. 어떻게 되겠어? 저항값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점점 길이가 어떻게 돼요? 앞에 붙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 앞에 하나를 더 붙였으니까 전체 저항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지죠. 그 저항 길이가 길어지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지? 너 지금 문제 풀어봤자 나중에 내가 공식 설명하는 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존내 어려워. 자, 보면은 저항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길이를 어떻게 돼요? 저항값을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길이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점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를 보면은 전체 저항값 R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연결한 만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6, 3, 2. 이 세 저항값을 직렬로 연결해 놨다. 그러면은 합성 저항값을 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저항값 R은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요. 6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몇 옴? 11옴. 끝이에요. 되게 쉬워. 이거는 직렬은 이렇게 그냥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병렬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 저항 밑에 이렇게 아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병렬 연결이에요. 그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항 밑에 저항이 붙고 이 밑에 또 저항이 붙고 또 이 밑에 저항이 붙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는 저항이 뭐가? 굵기가 굵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저항이 굵어지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연결하면 할수록 길이가 점점 증가하니까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데? 점점 커지는데 병렬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요. 반대로 저항값이.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개만 연결해 보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만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6옴이고 여기가 4옴짜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병렬 합성 조항을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전체 저항의 역수값이에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하기 쭉 가요. 그래서 몇 개를 연결하든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 그럼 이 두 개 연결해두면 어떻게 돼? 지금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2분의 5가 되죠. 두 개를 더해주면 이 값이 뭐가 되는 이렇게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게 무슨 값이야? R분의 1이에요. 역수합으로 구해줬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줘야 돼? 뒤집어 줘야 돼요. R. 그럼 R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2. 그럼 몇 호? 2.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성 저항이야. 근데 봐봐라. 지금 두 개를 병렬로 합쳐줬더니만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됐어? 2.4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아. 그죠? 무조건 합성, 그러니까 얘는 연결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데, 직렬은 커지는데, 병렬은 점점 작아져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볼까? 2옴짜리를. 자, 그럼 합성 저항 구해보자. 그러면 전체 저항의 역수, R분의 1은 어떻게 돼요?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돼? 자, 전체 더해주면은 12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6에 해당이 되니까 12분의 11. 이게 R분의 1이지. 그럼 R은 11분의 12가 되죠. 그치? 1이 약간 넘어가는 값인데, 얘는 얘보다 어떻게 돼? 작지. 그치? 이 세 개의 저항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져요. 합성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자, 그럼 봐봐라. 직렬 연결에서는 이게 봐봐요. 저항 옆에 저항이 있고 또 그 옆에 저항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쭉 그냥 여기를 따라가요. 어디로 새는 데가 있니 없니? 없지.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야. 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큼의 전류가 가면은 여기도 얼마가 돼요? 10이고 여기도 10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된 저항에서는 뭐가 같냐면 바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전체 전류 세기하고 같아요. 어디로 셀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에요. 알겠어? 대신에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왜 작아지냐면 방금 했지. 즉 저항을 많이 직렬로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니까?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전체 저항이 커진단 말이에요.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ohm의 법칙 동의는 IR에 의해서 전압을 일정할 때 전체 저항이 커져. 전체 전류 크기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병렬 봐봐요. 병렬은 전류가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니? 위, 아래로 쪼개져요. 자, 쪼개진 전류가 각각 흘러. 그러니까 수도관이 가다 갈라진 거야. 갈라지다가 다시 한 군데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쪼개진 전류가 위, 아래로 흐르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나서 여기서 위, 아래로 가서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봐봐. V는 IR에 의해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럼 전류가 가다가 저항이 큰 쪽하고 작은 쪽하고 같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 전류가 저항이 큰 쪽으로 많이 갈까?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갈까? 작은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이 그러니까 작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옴이면 전류가 3A가 간다라고 쳐봐요. 그럼 3A의 전류가 어디로 더 많이 가? 1옴짜리로 더 많이 가요. 여기보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갈 거냐? 그럼 둘이 저항비가 몇 대 몇이니? 2대 1이죠. 그럼 전류는 반비례해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그러면은 저항 비율이 몇 대 몇이? 2분의 1대 1분의 1이 되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2가 돼요. 그러니까 저항비가 2대 1이잖아. 그럼 전류비는 몇 대 몇? 1대 2가 돼. 그럼 3A가 몇 대 몇으로 쪼개지는 거야? 1대 2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얼마 와? 2A, 아이고, 1A 오고, 아래쪽으로 얼마 와? 2A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졌다서 흐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만나. 다시 만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전류의 세기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라. 자, 2옴짜리 몇 암페어 흘렀어? 1암페어. 1옴짜리 얼마 흘렀어? 2암페어. 자, 그럼 여기 걸리는 저항은 얼마야? 전압. 보이는 I, R에 의해서 몇 볼트 걸려요? 여기? 몇 볼트 걸려? 보이는 IR. 몇 볼트야? 2볼트야. 아래는 V는 IR. 몇 볼트야? 2볼트야. 병렬의 특징. 뭐냐면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같아요. 여기가 몇 볼트였다는 소리니? 2볼트였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2볼트면 여기도 몇 볼트? 2볼트, 2볼트. 지금 똑같지? 여기가 8볼트면 여기도 8볼트, 8볼트. 여기가 10볼트면 10볼트, 10볼트. 이렇게 똑같아져요. 근데 직렬회로에서는 뭐가 똑같다? 전류가 똑같아요. 전체 전류하고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직렬회로는 똑같고, 병렬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전체 전압하고 어떻다?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직렬회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똑같이 여기가 1A,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2옴이라고 쳐봅시다. 자,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3A예요. 자,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리니? V는? 여기 몇 암페어야? 3A지. 직렬회로니까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예요? 똑같이 3A예요.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려? V는 IR에 의해서 3볼트 걸리고, V는 IR에 의해서 몇 볼트 걸려요? 6볼트 걸려요. 자, 직렬회로는 뭐가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회로 어디서나 저항의 큰 쪽에 더 큰 뭐가 걸려요? 전압이 걸려요. 근데 병렬회로는 전압이 똑같죠. 위아래로. 그지? 전압이 여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저항이 큰 쪽에 더 작은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저항하고 전압이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똑같기 때문에?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하고 저항하고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각 회로에서 직렬회로는 전류값이 일정하고 병렬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뭘 푸냐면 이게 이렇게 된 회로들이 나와요. 이게 되면 직렬, 요 두 개 병렬, 요거 직렬, 얘하고 다시 병렬, 전체는 직렬. 이런 걸 혼합회로라고 하는데, 예, 요런 거를 이제 계산해 주려면은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운 기본적으로 저항에 연결했었을 때 합성 저항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각 회로에서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한지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있는 이제 회로도 안에서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이 저항 회로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서 직렬 합성 저항 구하는 거, 병렬 합성 저항 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직렬 회로에서는 뭐가 똑같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전체 전류의 세기하고 같다.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뭐하고 같다? 전체 전압하고 같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즉 V1, V2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의 전류도 I고 여기서의 전류도 I예요. 그러니까 I1도 I고 I2도 I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어떻게 돼요? V1은 IR1이 되고 V2는 IR2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류가 똑같으니까 V1 대 V2는 R1 대 R2하고 같아져요. 즉 직렬회로에서는 전압 비율이 무슨 비하고 같다? 저항비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에서는 여기서 V1도 전체 전압 V랑 같고 V2도 V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는 어떻게 되냐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I1은 뭐가 돼요? R1분의 V가 되고 I2는 R2분의 V가 돼버린다란 말이에요. 둘이 뭐가 동일하니까? 전압이 동일하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I1 대 I2의 비율은 R1분의 1 대 R2분의 1하고 서로 같게 돼요. 그러니까 각 병렬 연결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율은 저항의 역수비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따라서 얘는 저항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 길이가 길어지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저항 값이 계속 커졌고, 그 다음에는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의 굵기가 늘어나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항의 길이 크기가 작아졌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항을 직렬에서는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 값은 커지고 병렬은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 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저항의 직렬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즉 한 길로만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되는 현상이니까 저항 중 하나라도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어떻게 돼요? 흐르지를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퓨즈나 장식용 전구 또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누전 차단기 있죠. 네, 두꺼비 집부터 휴즈 내려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올려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직렬인데, 근데 이 장식용 전구는 실제로 직렬로 연결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장식용 전구가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가 딱 나가면 어떻게 돼? 뒤에 다 꺼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꺼지더라도 깨져도 어떻게 보면 저 연결이 안 돼. 나머지는 다 불 다 들어오잖아.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이제 병렬이 더 많은데, 자, 그다음에 저항의 병렬 회로든 저항의 여기서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어차피 길이 여기가 끊어져도 아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간이 끊어지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류가 못 흐르지만 저항 중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저항에는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고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전체 전압하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멀티탭 또는 가로등 그리고 가정에 전기 배선이 모두 무슨 연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병렬 연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 멀티탭 쓰다가 어디든 꼽아도 다 220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멀티탭 쓰다가 하나 플러그 뽑아버린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전기 제품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대신에 병렬은 연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항값이 작아지니까 전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병렬로 멀티탭을 많이 이용을 하면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어떻게 되고요? 커지고 그래서 너무 센 전류가 흐르면은 뭐에 우려가 있어요? 화재,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막 연결해서 쓰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보면은 전기 에너지는 전기 기구에 전류가 흐를 때 공급하는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모든 에너지는요 단위를 뭘 사용하냐면은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VIT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가전제품의 일정 전압의 전류가 어떤 시간 t, 여기서 시간은 초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만큼 걸렸을 때 그 걸리는 사용된 전기 에너지는 VIT로 구해줍니다. 즉 전압, 전류가 흐른 시간 초의 곱으로 뭘 구해준다? 전기 에너지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가전제품의 10V의 전압이 2A가 5초 동안 흐르면 이 가전제품은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초로 전기 에너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해주는 공식은 VIT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 공식을 보면은 VIT가 전기 에너지를 구해주는 공식인데, 우리 오메 법칙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뭐가 되니까? R이 되니까 V 대신에 IR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이 식이 IT가 되니까 뭐가 돼요? I제곱 RT로 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I에 관해서 바꿔주면 I는 뭐가 돼요? R분의 V가 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T가 되니까 R분의 V제곱 T가 되죠. 따라서 식이 실제로는 3개인데 어차피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데 전압 전류를 할 때, 얘는 전류하고 저항을 할 때, 저항하고 전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소비 전력은 전기 기구가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에 사용한 시간 t로 나눠준 게 바로 소비 전력이에요. 그래서 소비 전력은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t로 나눠준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 t가 다 빠져요. 그죠? t항이 다 소거가 돼버리니까 소비 전력 구하는 식은 I제곱 R분의 V제곱 해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케이?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은 단위가 원래 에너지의 단위는 뭘 쓴다고 했어요? 줄. 그죠? 그러면 얘는 줄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시간? 초로 나눠준 거니까 소비 전력은 줄 퍼 세크 또는 와트.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소비 전력은 와트인데 와트는 줄 퍼 세크입니다. 그러니까 10와트라는 소리는 어떤 가전제품이 1초 동안에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할 때 소비 전력이 10와트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놈의 전기 에너지는 전기기구는 전기 에너지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이기도 하고, 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뭐가 쉽기 때문에, 전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등은 이렇게 빛 에너지로 바꿔주고, 세탁기는 보통은 운동 에너지로, 전기밥솥은 열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해.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 안에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만약에 배터리를 방전하는 거,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충전을 하는 거는 뭘로 바꿔준다?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 안에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는 거고, 이 배터리의 방전, 배터리를 쓰는 건 바로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좀 더 높은 전기 기구를 사용을 해야지 전기 요금이 어떻게 나와요? 더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갖다 이제 효율이 높고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전기 기구에 공급한 총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목적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바로 에너지 효율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 에너지 효율은 원래 어떻게 바꿔주냐면 에너지 효율은 즉 공급한 에너지 분의 얘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전환된 목적 에너지의 비율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 효율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등은 목적 에너지가 뭐예요? 빛 에너지죠. 그렇죠? 그럼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데 보면은 지금 A는 형광등인데 자, 100%의 100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빛으로 20이 바뀌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 효율이 몇 퍼센트야? 20%인 거예요. 근데 얘는 100의 전기를 넣었을 때 빛으로 얼마나 바꿔요? LED는 80이 바뀌니까 이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하지 않은 버려지는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자, 따라서 여기서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거는 뭐다? 누구다? 바로 B가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같은 일을 하는데 더 적은 뭐가 들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던가 또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같은 일을 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던가 아니면은 같은 에너지를 갖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좋다라고 얘기한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려면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전기기구를 사용을 해주던지 성능이 같을 때는 더 소비 전력이 작은 전기기구를 사용을 한다.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을 사용을 해주는 거고 대기 전력이 작은 전기기구를 사용을 하거나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플러그를 꼽아 놓으면 여기서도 계속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 전류가 대기 전력이고 그래서 바로 스위치를 켜면 얘가 작동을 하게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게 작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아예 안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중에서 대기 전력이 비교적 큰 게 뭐가 크냐면 그 TV 보는 셋탑박스 있죠. IPTV. 그게 비교적 대기 전력이 커요. 그래서 예, 그거는 뽑아 놓는 게 예, 이래저래 전기 요금을 절약을 하는데도 예,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콕 개념 짓기 문제 풀이해보자. 자, 6번.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한 설명과 병렬. 전체 저항이 저항을 한 개만 연결했을 때보다 크면은 뭐예요? 직렬이죠. 이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멀티탭과 같이 전기기구를 개별로 켜거나 끌 때는 병렬 연결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전체 전류랑 같은 경우는 직렬이고, 그 다음에 전체 전류의 세기가 저항을 한 개만 연결했을 때보다 크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는 병렬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린 가는 전구 한 개를 전지에 연결한 모습을 나는 전구 두 개를 한 개를 더 추가했대요. 그럼 얘는 무슨 연결이 된 겁니까? 결국에는 저항에 직렬 연결이 된 거죠. 자, 따라서 답이 X55예요. 자, A의 밝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밝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비교를 해줘야 되냐면 전구의 밝기는
전구의 소비 전력이 클수록 커요. 클수록 더 밝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자. 전압이 4V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항 한 개, 전구 한 개의 저항이 1ohm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4V가 1ohm의 저항에 걸리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가 얼마가 돼요? 4A가 돼요. 그러면 이 4A가 여기 그대로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V의 전압이 전체 몇 ohm이에요? 2ohm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2A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얼마가 되고 전류가 2A, 얘도 직렬이니까 2A가 된다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뭐 알아? 전류하고 저항을 아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되냐면은 V는 IR에 의해서 4V가 되고 얘는 IR에 의해서 몇 볼트? 2V가 돼요. 그죠?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6W가 되고 얘는 4W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밝기는 같지만 이 A랑 이 A를 비교해보면 얘가 16이고 4니까 얘가 더 밝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 전력으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소비 전력에 대한 설명이다. 소비 전력은 전기 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고요. 자, 단위로는 와트를 사용을 해요. 자, 여기서 와트시라고 되어 있는 거, 와트 아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뜻이 뭐냐면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량. 전력량은 단위를 와트 아워 또는 와트 C라고 써주는데 전력량의 뜻이 뭐냐면 어떤 전기 제품이 일정 시간 여기서는 시간 단위를 뭘 쓰냐면 시간을 써요. 아워 1시간 2시간 할 때 알겠어?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총 전력의 양이에요. 얘를 전력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은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사용 시간이 계속 얘기했지만 hour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W짜리의 선풍기를 30분 동안 사용을 했으면 이게 전력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0분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hour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30분은 몇 시간이야? 2분의 1시간이지. 60분이 1시간이니까 얘는 2분의 1시간에 해당이 되니까 전력량은 40W 곱하기 2분의 1시간 동안 사용을 해서 20Wc라고 써줘야지 맞게 돼요. 이거는 전력량이에요. 이건 전력하고 달라. 그러니까 전력량은 실제로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이니까 일종의 누구랑 같은 거예요? 전기 에너지랑 같은 건데 대신에 전기 에너지는 단위를 뭘 써요? 초를 쓰는 거고 전력량은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자, 그럼 9번. 여러 가지 전기 기구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었을 때 전등은 주로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세탁기는 주로 운동 에너지로. 전기밥솥은 열 에너지로. 배터리 충전기는 화학 에너지로 사용을 해줍니다. 자, 다음 10번. 표는 두 전구 A와 B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의 양과 빛 에너지로 전환된 양을 나타냈대요. 자, 2500 줘서 750이 바뀌었고 1600 줘서 320이 바뀌었어. 그럼 에너지 효율은 A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500을 줘서 이 중에서 750이 빛 에너지로 바뀐 거고 B는 1600을 줘서 320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5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얼마냐? 75가 25로 안 나눠지지. 25로 나눠주면 3이고 25로 나눠주면 10이지.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이고 10분의 2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치? 자, 따라서 A의 에너지 효율이 더 큽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탐구하기 보자. 전압, 전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저항, 오hm 법칙에 관한 내용인데,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X55X예요. X55X. 탐구 결과를 통해 니크롬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이 작아짐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길이에 따른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굵기는 모르지. 왜냐하면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굵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길이에 따른 것만 봤지 굵기는 실험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고,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길이가 짧은 니크롬선에 비해 길이가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작죠. 왜 그러냐면은 길이가 길면 뭐가 크기 때문에,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예,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왜? 오hm 법칙에서 V는 IR이니까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저항이 크면은 전류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질 수밖에는 없게 되겠지. 자, 다음에 2번. 표는 두 니크롬선 A와 B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4V일 때 0.6A가 흘렀고, 얘는 4V일 때 0.2A가 흘렀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봐봐. 오흠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야. 그럼 전압이 같았을 때 전류는 저항하고 반비례니까 전류는 R분의 V. 즉, 저항하고 반비례 관계죠. 그지? 그러면 둘의 전류비가 몇 대 몇이에요? 0.6, 0.2.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지? 그러면은 저항은 그럼 어떻게 돼요? R은 I분의 V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몇 분의? 3분의 1대 1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RA고 얘는 RB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몇 대 몇? 1대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A의 저항은 B의 몇 배다? 3분의 1배다. 그러니까 같은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더 크겠죠. 자, 다음에 유형 연습하기에서 지금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는 저항의 역수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4V의 전압에 0.8A의 전류가 흐르게 했으니까 저항은 얼마가 돼요? 오흠의 법칙 V는 IR에 의해서 4V에 0.8A가 흐르니까 저항값은 5고, B는 A 같은 경우에는 3V에 1.2A가 흐르게 됐으니까 3V에 1.2A면은 저항값 R은 12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3으로 나눠주면은 4분의 10, 그러니까 2.5ohm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자, A와 B의 저항은 그래서 누가 더 큽니까? B가 A보다 더 커요. 그죠? 자, 따라서 B가 A보다 더 크고, B는 저항값이 5ohm이고 A는 2.5ohm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A의 저항은 0.4 아니고 B의 7V의 전압을 걸어주면은 1.4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맞죠? 왜냐면 5ohm이니까 저항 곱하기 전류 1.4는 전압 몇 볼트? 7V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럼 굵기가 같으면 저항이 큰 게 길이가 길어야 되니까 A가 B보다 더 짧죠. B가 더 굵어야지. B에 2.4A의 전류가 흐르게 하면 V는 IR이니까 몇 볼트가 필요합니까? 몇 볼트가 필요해요? 얘는 A에 2.4A의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은 V는 IR에 의해서 A가 몇 ohm이야 지금? 2.5ohm이죠. 그러면 6V가 2.5ohm에 흐르면 전류의 세기 I는 뭐가 돼요? 2.5분의 6이 돼버리니까 얼마가 되니? 0.5분의 1.2, 2.4A 맞네.
A와 B의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2배죠. 저항이 절반이니까 전류는 2배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왼쪽 가는 직렬 연결이고 나는 병렬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직렬, 나는 병렬 연결을 한 모습이고, 가에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똑같은 전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저항의 곱하고 전압이 같죠. 따라서 각 저항에 걸리는 무슨 합이,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 V와 같아요. 따라서 각 전위에 걸리는 전압이 전지의 전압하고 같으려면 무슨 연결? 병렬 연결에서가 같은 거고, 가에서 전지를 반대로 연결한다고 해서 불이 켜지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모터는 반대로 돌지. 그 다음에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둘 중에 저항이 작은 거는 무슨 연결해 놓은 겁니까? 병렬해 놓은 게 작으니까 나가 더 커야 되겠지. 나에서 전구 한 개의 연결을 끊는다라고 해서 다른 전구에도 전류가 안 흐르는 건 아니죠.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에서 각 전구의 밝기는 같은 전지에 동일한 전구를 한 개 연결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구가 한 개 있으나 전구가 두 개로 병렬로 연결돼 있으나 어차피 전체 걸리는 전압값은 어떻게 나타나요?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나의 동일한 전구 한 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연결했었을 때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 전구를 저항이라고 칠게. 지금 두 개를 연결해 놨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씩이 1옴이라고 쳐보면 이렇게 두 개 연결했을 때랑 여기에 똑같은 전구 하나를 더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었을 때 보면은 두 개만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이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은 얼마가 나와요? 1분의 2. 이게 전체 저항 R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R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이 돼요. 근데 세 개를 연결하면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 R분의 1이니까 이 값이 얼마야? 3. 그러면 R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니까 저항값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더 연결하면 더 작아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동일한 전구 한 개를 하나를 더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진다. 왜? 저항값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작아졌기 때문에. 알겠죠? 자.